내가 오늘 당신의 그 가짜 왕국을 무너뜨려 주지. 공난숙이 서슬 퍼런 목소리로 법정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진태석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컥. 무겁게 닫혀있던 법정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그녀의 키릴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공난숙은 마치 사냥을 시작한 맹수처럼 당당했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진태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을 크게 떴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핏기가 싹 가셨어요. 진태석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공난숙, 내가 어떻게 여기에. 공난숙은 대답 대신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태석의 심장을 꿰뚫으려는 것처럼 날카로웠어요. 공난숙이 진태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왜? 내가 평생 감옥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니? 진태석이 책상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내가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진태석이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볼품없이 갈라졌어요. 공난숙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내가 나갈지 내가 끌려나갈지 그건 두고 봐야 알지 않겠어? 공난숙이 비웃었어요. 진태석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진태석의 비서 윤비서가 다급하게 태석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방청객들은 입을 가린 채 공난숙과 진태석을 번갈아 보았어요.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어요. 탁, 탁, 탁. 정숙하세요. 증인, 지금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어요. 공난숙은 판사를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까닥였어요. 그녀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질서를 어지럽히러 온 게 아닙니다. 26년간 숨겨진 쓰레기를 치우러 왔죠. 진태석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왔어요. 윤비서가 진태석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회장님, 일단 진정하셔야 합니다. 저 여자가 무슨 증거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진태석이 이빨을 갈며 대답했어요. 증거? 저 여자가 가진 증거 따위는 없어. 다 허세야. 진태석이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공난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여유롭게 증언석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법정 바닥을 울렸어요. 진태석의 변호인이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증언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공난숙이 변호인을 쳐다봤어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어요. 원한? 아니, 우린 아주 깊은 공생 관계였지. 안 그래, 진태석? 공난숙이 진태석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진태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같은 시각, 건양 갤러리의 VIP 대기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주영채가 이사들 앞에서 붉은색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 번들거렸어요. 주영채가 단호한 어조로 이사들에게 말했어요. 진 명예회장님은 이제 끝났어요. 건양의 미래는 우리 세훈 오빠뿐입니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주 대표님, 아직 재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영채가 와인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어요. 결과? 그건 내가 만들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줄만 잘 서면 됩니다. 주영채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툭. 그녀가 서늘하게 덧붙였어요. 거절하시는 분은 이 안에 든 비자금 명단과 함께 검찰로 가시게 될 거예요.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영채는 만족스러운 듯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보았어요. 다른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와 관련된 명단입니까?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펼쳐드릴 수 있는데. 주영채가 서류 봉투에 손을 올렸어요.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믿겠습니다. 주영채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녀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주영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오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건양을 오빠 발밑에 받칠 테니까. 주영채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대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사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다시 법정 안으로 화면이 전환되었어요. 공난숙이 증언석에 자리를 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차정원이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정원은 공난숙을 향해 고개를 짧게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어요. 그때 진태석의 변호인이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진태석의 변호인이 소리쳤어요.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공난숙 씨는 피고인 진태석 씨와 원한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가볍게 두드린 뒤 변호인을 쳐다봤어요. 이의는 기각합니다. 증언을 계속하세요. 변호인이 억울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항의했어요. 하지만 재판장님, 이 증인은 최근까지 피고인을 협박하고 납치까지 했던 범죄자입니다. 공난숙이 변호인을 향해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원한? 아니, 우린 공범이지. 26년 전 그날 밤 차기범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아주 친밀한 공범 말이야. 법정 안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진태석이 책상을 쾅 내려치며 외쳤어요. 공난숙, 입 닥치지 못해?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진태석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공난숙이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태석아, 왜 그렇게 떨어? 내가 내 비밀을 여기서 다 말할까봐 무서워. 변호인이 다급하게 공난숙의 말을 막으려 했어요. 증인, 함부로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마세요. 공난숙이 변호인을 무시하고 판사를 봤어요. 추측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태석 씨가 차기범 회장님의 손을 놓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요. 진태석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공난숙은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수첩에 빗바랜 종이를 천천히 넘겼어요. 종이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법정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공난숙이 진태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태석아, 넌 기억 안 나니? 내가 차기범의 손을 놓던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진태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닥쳐. 저건 다 거짓말이야. 너도 거기 있었다면 너도 살인자잖아. 진태석이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어요. 공난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살인자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고백하고 같이 지옥에 가려고 온 거야. 진태석이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어요. 증거 있어? 증거 내놓으라고. 증거도 없으면서 어디서 모함을 해. 진태석이 변호인석 책상을 쾅쾅 두드렸어요. 공난숙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기에 다 적혀 있어. 내가 그날 입었던 옷, 내가 했던 말, 그리고 내가 차기범을 밀어내던 그 비겁한 손짓까지. 진태석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비아냥거렸어요. 그까짓 종이 쪼가리에 적힌 게 무슨 증거야? 그런 건 나도 100권은 쓰겠다. 공난숙이 수첩을 덮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글자만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몰랐겠지만 그날 나는 사진기도 가지고 있었거든. 진태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공난숙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태석을 비웃었습니다. 진태석의 집, 세미의 방에는 오후에 누런 햇살이 창가를 따라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세미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커다란 갈색 곰인형을 품에 꽉 껴안고 있었어요. 그 곰인형은 차기범 회장이 살아생전에 세미에게 가장 먼저 선물했던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인형의 부드러운 털 위로 세미의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어요. 세미가 곰인형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우리 아빠가 저러지 않았을 텐데. 세미는 서러움이 복받쳐 인형을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인형의 솜이 든 뱃속 깊은 곳에서 딱딱하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손끝에 만져졌어요.
세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형의 배 부분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폭신한 솜 사이로 작고 검은 기계 장치가 손가락 끝에 걸렸어요. 세미는 인형의 옆구리 재봉선을 따라 손을 밀어 넣었어요. 그 안에서 손바닥보다 작은 녹음 장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세미가 바닥에 떨어진 기계를 주워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여기 뭘 숨겨두신 걸까? 세미는 호기심과 불안함이 섞인 눈빛으로 기계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기계 옆면에는 아주 작은 버튼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세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딸칵. 세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계의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거리는 거친 잡음이 방 안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흘러나왔습니다.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낮고 인자한 차기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세미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많이 사랑한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세미는 예상치 못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녹음기를 침대 위로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방금 전의 다정함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칠고 다급한 비명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태석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비자금 장부 때문에 형인 내 손을 놓겠다는 거야? 제발 내 손 놓지 마라. 세미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파르르 떨었어요. 녹음기 속에서는 차기범의 절박한 외침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어요. 그 시각 법원 대기실에서 공난숙은 정원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공난숙이 정원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늘이 바로 내 가짜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죽는 날이야. 똑똑히 지켜봐.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다시 세미의 방에서는 차기범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진태석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진태석의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날카롭게 꽂혔어요. 당신만 없으면 건양은 이제 온전히 제 겁니다. 형님, 이제 그만 쉬시죠. 세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아빠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들렸습니다. 세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아니야, 이건 아빠가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세미는 현실을 부정하듯 머리를 세게 저었어요. 하지만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아빠 진태석의 것이었습니다. 세미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녹음 장치를 고민형에서 완전히 꺼냈어요. 세미가 울먹이며 다짐했어요. 언니, 정원 언니한테 가야 해. 언니한테 이걸 전해줘야 해. 세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향해 달리는 세미의 거친 숨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문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거실을 지키던 윤비서의 부하들이 세미의 앞을 험악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윤비서의 부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회장님 지시입니다. 당분간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세미는 녹음기를 품 안에 꽉 안은 채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비켜. 당장 비키라고.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야. 세미는 당황한 부하의 팔을 힘껏 뿌리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맨발바닥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났어요. 세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세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품에 안은 녹음기가 세미의 심장 박동과 함께 요동쳤어요. 법정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어요. 진태석은 비뚤어진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 잡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공난숙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진태석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판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진태석이 가식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저 여자의 말은 전부 망상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헛소리를 어떻게 증거로 채택하실 수 있습니까? 진태석이 공난숙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그런 진태석을 보며 여유롭게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공난숙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태석아. 더 발악해봐. 그럴수록 너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질 뿐이니까.
공난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에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혜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혜라의 눈에는 진태석을 향한 억눌린 분노가 가득 찼어요. 진태석의 변호인이 판사를 향해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진태석의 변호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증인 공난숙 씨는 피고인과 오랜 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며 보복성 증언입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변호인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고인 측 변호인 정숙하세요. 증인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태석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탕탕 쳤어요. 그는 억울한 연기를 하며 주변의 동정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왔어요. 그것은 공포를 감추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옆에 앉은 윤비서를 향해 눈짓을 보내며 무언가를 지시하려 했어요. 윤비서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진태석의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법정 뒤편의 커다란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어요. 육중한 문소리가 법정 벽을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입구를 향해 쏠렸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정원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의 뒤에는 맨발의 진세미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세미의 발바닥은 흙먼지와 상처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진태석은 세미를 보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진태석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세미를 향해 소리쳤어요. 세미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 진태석의 목소리가 볼품없이 갈라졌어요. 차정원은 세미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정원은 세미를 안심시키며 증언대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차정원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차정원이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말했어요. 재판장님, 재판을 잠시 멈춰주십시오. 여기 새로운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차정원이 품 안에서 작은 녹음 장치를 꺼내 들어올렸어요. 그것은 세미가 고민형 속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기계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차정원에게 물었어요. 차정원 씨, 그 물건이 차기범 회장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차정원이 녹음기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사건 당일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긴 차기범 회장님의 녹음기입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차정원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진태석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눈동자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딸 정원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법정 중앙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러나왔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곧이어 26년 전 절벽 끝에 거친 바람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스피커 너머로 차기범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줘, 태석아, 제발 내 손을 놓지 마라.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차기범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처절했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진태석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며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뒤이어 녹음기에서는 진태석의 서늘한 음성이 이어졌어요. 당신만 없으면 건양은 온전히 내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편히 가세요, 형님. 쿵. 무언가 육중한 것이 추락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뚝 끊겼습니다. 진태석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어요.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태석이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어요. 아니야. 저건 전부 조작이야.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진태석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사방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법정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진태석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차정원이 그런 진태석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진태석 씨, 이제 당신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아빠의 목소리가 당신의 죄를 증명하고 있으니까. 진태석은 정원의 말에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녹음기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공난숙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태석의 가짜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한혜라는 정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6년 동안 맺힌 한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엄숙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진태석 씨,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공난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태석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피고인석에서 떨고 있는 진태석을 내려다보는 공난숙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그 봉투를 진태석의 얼굴을 향해 휙 던졌어요.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진태석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진태석은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쳐다봤어요. 공난숙이 낮게 으쪼렸어요. 직접 확인해봐.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진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종이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서류 상단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숨을 멈췄어요. 공난숙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진세훈. 내 핏줄 아니야. 진태석의 고개가 뻣뻣하게 들렸어요. 공난숙이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넌 남의 자식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거야. 평생을 가짜에 속아 산 거라고. 진태석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세게 흔들렸어요. 그의 손에 든 결과서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으악! 진태석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온 가문과 핏줄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어요. 진세훈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핏줄에 집착했던 진태석의 전 생애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입에서는 차가운 선고가 이어졌어요. 차정원이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세미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인형이 아니라 당신을 단죄할 이 목소리였어. 차정원의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어요. 방청석의 한혜라는 눈물을 훔치며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차기범의 목소리가 법정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어요. 진태석은 귀를 막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 거짓말이야. 진태석이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진태석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철컥.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법정에 명확하게 울렸어요. 진태석은 힘없이 축 늘어진 채 끌려갔습니다. 진태석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헛것을 보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힘없이 벙긋거렸어요. 내 아들, 건양은 내 거야. 진태석이 중얼거렸어요. 법정 문이 무겁게 닫히고 그의 비명소리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법정 안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차정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곁에 있던 세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미의 작은 어깨가 정원의 품 안에서 흐느끼며 파르르 떨렸어요. 정원은 세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공난숙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정원은 멀어지는 공난숙의 뒷모습과 차가운 법정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어요. 복수의 끝에는 허망함이 남았지만 차정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세미의 손을 꼭 잡고 법정 밖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정원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세미야.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법정 복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원은 금은방 주인을 찾아 아빠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까요?
진태석의 몰락 이후 시작될 진짜 전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